봅시다. 토요일은 원의 방정식 끝내는 게 최종 목표니까. 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우리 위치 관계라는 거를 앞에서 우리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배웠어.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 위치 관계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를 가만 떠올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교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교점을 기준으로. 맞죠?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교점이 한 개다, 두 개다. 그 다음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한 개냐? 만나면 무조건 한 개죠, 직선은. 한 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교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나냐, 안 만나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나면 교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인 거야. 그러면 이게 뭐와 굉장히 흡사할 수밖에 없냐면 2차 함수와 굉장히 흡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복습해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이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이 둘을 같다라고 뒀죠. 왜? 둘이 함수의 형태거든. 함수의 형태거든. 함수의 형태다 보니까 여기가 는 y고 교점이라는 건 y 값도 같고 x 값도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둬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풀었어? x제곱에 얘 넘기면 플러스 x에 얘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고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근을 우린 뭐라고 불렀다? 교점의 x 좌표라고 불렀다. 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x좌표가 두 개면 당연히 점이 두 개일 거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였고 왜 x가 두 개일 거니까 판별식 t가 0이면 교점이 한 개. 우리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을 뭐라고 불렀고? 접한다 라고 불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점이 t가 0보다 작으면 x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을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애가 있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y는 2x-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이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볼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형태니까 같다라고 뒀지. 그치? 그럼 얘는 같다라고 둘 수는 없어. 같다라고 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y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연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이라는 건 공통근인 거니까. 괜찮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볼게. x제곱에 플러스에 2x-1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정리해 보시면 5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1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 t가 0이면 접한다 1개,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없다 까지. 괜찮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이렇게 똑같으면 굳이 왜 해? 굳이 왜 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썼으니까 식이 괜찮은 거지. 만약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m-3이라는 애고 원이 x-1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애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늘어난다라고 쳐보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심장이 두근대지 않니?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써봐. fx 플러스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제곱해야 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못 풀어. 2차 함수는 복잡해져 봤자야. 맞죠? 같다라고 두면 끝나니까.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무작정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즉 판별식을 활용하는 거 말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거 말고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겠냐?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R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그래 놓고 내가 직선을 3개를 그릴 건데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을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직선에다가 전부 다 수직을 내릴 거야. 그래 놓고 이 수직 길이를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 즉 몇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D와 R을 비교해보자. 누가 더 커? D와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R이 더 크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우리는 접한다 라고 하죠. 접하는 경우 D와 R은 어떻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맞죠? 어때? 같아. 그 다음 마지막, 안 만나는 경우는 D와 R을 비교했을 때 D가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입니다. 그럼 D와 R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D가 더 크다로 기억하시면 된다. 왜? 우리 이미 이제 D 구할 수 있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니까 D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와 하느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판별식 좀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판별식을 쓰세요 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써요. 못 써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의 핵심은 D와 R로 보겠다라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 넘어가셔서 11번 볼게요. 11번.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찾아봐라. 다시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찾아봐라. D와 R로 보겠다. 그러면 D 구할게요. D는 원의 중심인 0,0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인데 저 직선을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야겠죠? 일반형 형태로. 그럼 이 길이 구해보시면 루트에 제곱해서 더하면 2분의 절대값에 0 집어넣으시면 K가 되고요. 그게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라고 쓰면 이건 무슨 경우? 반지름 저기 루트 2인 건 이제 뻔히 알죠? 이렇게 같아. 그럼 무슨 경우? 가운데 껴있는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번에 D가 더 커. D가 더 커. 그럼 무슨 경우? 여기서 D가 더 크면 만나지 않는 경우. D가 더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접한다를 기준으로 경계값을 따지시면 돼요. 접한다보다 안쪽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경계값은 접한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접한다가 제일 중요하거든 결국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우리 2차 부등식 풀 줄 아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189번에 지금도 뭐 나와 있는데 얘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찾으래. 그러면 접하면 D와 R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접하면 뭐다? D는 R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바로 뒤에 나누는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접선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D는 R로 다 풀 수 있어. 왜? 접선의 성질이 D는 R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접선이 나오든 D는 R로 풀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계산이 조금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렇게 풀어. 그치만 원과 접선은 3학년 때까지 계속 등장하거든? 근데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수능을 준비한다고 쳐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할 때 공부량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공부량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 얘를 막 경우별로 다 나눠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는 각각의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세 가지 경도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결국 나중에는 D는 R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는 R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얘 보자. x-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고 얘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그걸 가지고 구해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D를 구해야겠죠.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인데 원의 중심이 1,2야.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인데 직선을 모르지. 맞죠? 근데 직선의 뭐는 알아. 기울기는 알지. 맞죠? 그러니까 우린 뭘 따지는 거야? y는 2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 다음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쓰겠죠. 됐나요? 그래 놓고 루트에 D를 구해보시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에 1,2를 집어넣을 거니까 2 플러스 b가 되고 그거는 루트 5분의 절대값 b가 된다. 근데 그게 뭐와 같아라? 반지름과 같아라. 그러면 절대값 b는 뭐다? 3루트 5고 b는 뿔마 3루트 5가 될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에 플러스 3루트 5인 애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루트 5인 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 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서 설명하긴 할 거지만 기울기가 있는 접선은 총 2개씩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기울기가 같은 접선 어디 있겠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치? 항상 2개씩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얘와 평행한 거 여기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을 기준으로는 항상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2개씩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 13번 이렇게 2개인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원의 방정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형으로 풀어. 그치만 일반형으로만 풀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 2가지.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 3가지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 일반형의 첫 번째 경우는 3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형으로 풀자가 있었고 두 번째 도형의 첫 번째 경우는 뭐였어? XY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도형을 그리자. 왜?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 모르니까.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그려서 확인하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필수예제 12번과 13번이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2번째 유형이에요.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2번째 유형. 근데 그 유형 12번이랑 13번이 문제가 똑같느냐? 문제 자체는 달라. 그치만 뭘 물어보고 있냐면 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은 다시 원은 원인데 뭘 물어보느냐? 길이를 물어볼 때 반지름의 길이는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는 표준형으로 풀면 끝나잖아. 반지름의 길이 말고 어떤 현의 길이든 아니면 접선의 길이든 뒤에 가서 나오는 뭐 공통현의 길이든 뭐든 간에 어떤 특정 길이를 물어본다. 원에서. 그러면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여기서 마이너스 1,1이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2인 애가 있다. 그 다음 요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지금 내려오는 요런 직선으로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이걸 그릴 때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 현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2점에서 만나는 걸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 찍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 반지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니? 그 다음에 이 직선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까지 했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xy축에 접한다 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돼? 접하니까 접선에 수직 내렸죠. 그치? 그리고 그 수직 길이는 항상 반지름과 같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렇게 현의 길이 구할 때 이렇게까지 그렸어. 여기서 끝이다 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항상
현에다가 수직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찾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현의 수직을 내리면 원의 특성상,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원의 특성상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항상 수직 2등분입니다.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얘들아. 현의 길이니까. 그럼 근데 여기다 내가 수직을 내리니까 현의 길이를 몇 등분 했어? 2등분 했어. 맞죠? 그럼 우린 이 길이만 구하면 돼, 이 길이만. 맞죠? 근데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2라는 걸 알아.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 괜찮니? 근데 이 길이가 뭐야? D죠. 이 길이가 D죠. 그럼 D를 구하면 D는 루트에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즉 루트 5분의 5가 되고 얘는 루트 5가 된다. 얘가 반지름이 2가 아니라 2루트 2죠. 그러니까 D를 계산하시면 얘가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근호야, 이 길이 뭐가 되니? 루트 3이 되죠. 그럼 현의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한 번만 더 보자. 13번 볼게요. 13번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13번 보세요. 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 3,2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의 근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겠다.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반지름이 아닌 어떤 특정 길이를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뭘 구할 수밖에 없다? 뭘 그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형을 그리기 위해선 어떤 형태여야 된다? 얘가 표준형의 형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보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는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4, 1, 즉 5를 갖다 썼다. 는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 놓고 지금 3,2에서 접선을 내리겠대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확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3,2가 한 이쯤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내렸다. 그리고 그 접점을 T라고 하겠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에 수직 내릴 거라고. 그리고 뭘 떠올려라? 직각삼각형을 떠올려라. 이렇게까지 했어.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각삼각형 뻔히 보이죠 이제? 뭐야?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보조선 때문이야.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보조선을 정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자? 지금처럼 직각삼각형을 찾자. 접선 나왔으니까 수직 내리고 그럼 그 수직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일 거니까 2일 거고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 이 길이만 구하면 된다. 근데 이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다. 루트 25 더하기 33은 9 해서 루트 34가 되겠죠. 맞죠? 그럼 루트 34니까 계산하시면 34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루트 3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반지름이 아닌 어떤 특정 길이를 물어본다. 뭐 하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우리가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원의 방정식에서 도형으로 풀어야만 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191번이랑 192번 한번 풀어보세요. 191번, 2번. 191번, 2번은 반대야. 방금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 얘네는 접선의 길이를 줄 테니 직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수업에 못 오거나 지금처럼 뭐 여행이 있거나 그런 거는 미리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보충을 잡아줄 테니까 미리만 얘기해 주세요. 그 당일날 얘기하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치? 어디가? 저요? 여기 애들이 있는데 지원이랑 지호대요. 지원이랑 지호? 네. 근데 미적 수업 아니야? 미적 수업 1호일 텐데? 아니구나. 아, 여기 있네. 보통 문제 좀 풀어왔어? 네? 문제 좀 풀어왔냐고. 지금 풀려고요. 민우 저 시험 갔다니까 저 그림 갔다니까 민우가 저 집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저한테 아까 뭐했어요? 너 네. 약수령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풀어봤어? 풀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 혼자 못한다니까 그거. 때려쳐. 근데 지효도 하는데 할만하지 않나? 나 얘도 얘도 하는데 목동마이야 지금. 아니 약수령 논술 얘기 나랑 나냐? 그거 차이 없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예보단 잘하지 훨씬. 내가 볼때 내식이 더 예뻐 쟤보다. 내가 아직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제가 1등 가면 얘 9등 거리죠. 근데 지금은 뭘 써야 되는지 아는 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문제를 못 풀면 그 뭘 써야 되는지 아는 것도 필요 없어. 다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은. 그건 연습해서 만들면 돼. 저놈은 전 이미 정했어요. 그 다른 이렇게 논술 학원 다니는 거 치고 난 제가 수리 논술하는 것도 이해 안 돼. 아니 왜요? 수행연줄 막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애들 카톡에 높은 데만 그런 거지 낮은 데는 나중자 같은 거 주시고 저 세종대 쓸 겁니다. 그래 써. 쓰는 거 아무도 안 말려. 학원쌤이 세종대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약팔이 나이는 갈 수 있다. 약팔한 또. 나중에 알아서 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아, 쟤 좀 설득 좀 해봐. 진짜 정시한데 계속. 정시랑 같이 해. 나도 정시 아니 근데 그거 그냥 개념만 잡히면 솔직히 정시 해가지고 야 수원수인데 언제 개념 잡게? 다 했어요. 정시하고 1년 근데- 뒤에 학교 가면 되죠. 근데 어차피 나도 정시 하는데 요새 들어도 보면 되던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고3한테는 막 그렇게 안 해. 제가 수련 선생한테 공대 쓰고 싶다니까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동국대? 공대요. 건국대? 네,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모르겠냐? 난 너 국민대 써 국민대. 국민은 약수령으로. 네, 쓸 거예요. 국민대 쓰면 되지. 현우진 수원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터 얘기했지. 현우집 듣지 말라고. 왜요? 너네는 못 들어. 이미 현우진에 다 버려가지고 옛날부터 못 들어. 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설명이 쉽게 설명해주지 않아. 그래서 어렵게 설명해주니까. 저 수열을 진짜 못하거든요. 제일 못하거든요. 수원수 중에. 근데 수열 파트 듣다가 포기하고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수열은 세기랑 할 때 빡세게 내가 보기엔 그냥 다 됐어요. 그 일반 학생 대상용이 아니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스트는 좀 다 들을만 했거든요. 애초에 그 사람이 이제 시작 자체를 대치동에서 해가지고 그 대치동 애들이 듣기는 딱 좋아. 학교 시험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대치동 애들은 딱 좋아. 거기 맞춤형이지 뭐. 얘는 여유 있어요. 그럼 여기 수 있겠대. 너네 있다고. 무튼 좀 이따 넘어와 시간 되면. 시간을 계산하시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욱이 어머니가 어제 저한테 연락 와서 네. 썸머 관련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막 지금 해욱이는 안 한다고 그러고 어머님은 아 한다고 그러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자꾸 저한테 그 해욱이를 설득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 해요 설득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그 걔가 그 과학에서는 답지를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강요를 못 이기는 케이스고 그리고 지금 썸머를 하려면 어쨌든 여기 선생님 화문관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영어도 바꿔야 되고 맞아요. 곤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풀리죠? 안 풀려? 접선? 접선 문제? 이거? 안 풀리는 게 뭐야? 이놈아 191번이야?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숙제는 하고 있어? 저 192번? 192번 보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A고요 1이 있고요 거기에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길이가 5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리는 거야. 접선의 길이를 줬잖아.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문제라고. 접선의 길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리자. 그럼 근호야 이건 찾았니? 2,1이고 반지름은 3?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뭐 이쯤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접점일 거고 그 접점이니까 접선에다가 수직을 내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3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줬다? 이 길이가 5라는 걸 줬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면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다? 루트 25 플러스 9니까 34가 될 거다. 끝이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34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셔서 필수예제 14번 볼게요. 14번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그냥 그때 한 번 했었는데 어떤 원이 있다. 그 원에 대해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뭐다?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서 항상 뭐다? 원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냐 빼냐로 최대 최소가 나뉜다. 그런데 이게 바깥의 점뿐만 아니라 직선도 마찬가지였고 원과 원도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그냥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얘가 있다. 얘 위의 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 원의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 찾아야 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3일 거고요. 4, 1이니까 5를 갖다 썼다. 그러니까 8이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뭐고?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루트 2다. 그런데 이번엔 뭐로 바뀌었다? 직선으로 바뀌었다. 됐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에서 저 직선까지의 길이 볼게요. 직선까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절대값에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6이니까 얘는 3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따라왔어? 그럼 그 3루트 2에다가 반지름인 2루트 2를 더하면 5루트 2가 최대값 2루트 2를 빼면 루트 2가 최소값. 끝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니? 얘도 원래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도형 그려서 푸는 거야. 근데 싫잖아. 그리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수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식으로 풀든 도형으로 풀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까 봤던 접선 문제나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그림을 안 그리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라고 하는 거고요. 알죠? 그림 그리는 걸 최소화시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의 길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도 일단은 넘어갈 거야. 공통 접선의 길이는 일단 넘어갈 건데 얘도 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공통 접선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 공통 접선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알려주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어차피 학교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나중에 알려주면 내가 그 원의 방정식 할 때쯤 되면은 프린트 갖다 달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알려줄 테니까 얘는 일단 접선의 길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추워? 왜? 여기 추우면 얘기해. 그렇지? 그 다음에 198번 한번 볼게요. 198번. 얘가 198번 문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최대차수 문제 있죠. 최대차수 문제를 표현 방식을 바꾼 거거든. 근데 저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학생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너네 최대값 어떤 특정 어떤 길이를 구했어. 그게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길이를 구했어. 근데 최대값이 1이고 다시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이래. 그 말은 제일 큰 게 10이고 제일 작은 게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2일 수 있어 없어? 그 길이가 2가 될 수 있어 없어? 2가 될 수 있는 거야.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1이니까 그것만 안 벗어나면 돼. 즉 뭐의 형태로?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범위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방금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값이 5루트 2였고 최소값이 루트 2였으니까 그 길이는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봐봐. 얘 위의 점 P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걸 찾으래. 이게 그럼 어떻게 앞에 거랑 똑같은 문제냐. 잘 봐.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바꿔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라는 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 놓고 원의 중심인 2,-4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에 25분의 절대값에 2,-4 집어넣으면 8-12-16이니까 마이너스 28이 20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면 그냥 4가 돼요.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했어.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가 4고 반지름이 2야. 그럼 최대값은?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라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가 4가 나왔다고? 반지름이 2가 나왔다고요? 그럼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가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인 거리라고. 근데 우린 무슨 거리였으면 좋겠다고? 그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나와있어 문제에.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거리니까 정수라는 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거리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거리는 뭐 있어? 일단 2 있겠죠? 괜찮니? 3 괜찮지? 4 5 6까지 괜찮겠죠? 맞니? 그럼 몇 개야? 5개라고 해서 5개를 쓰는 순간 답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봐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라는 거 우린 구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라는 거 구한 거야. 그러면 3인 점이 어디 있을까? 대략 길이가 3인 점은 이쯤에서 여기가 한 이 정도 길이가 3이 되겠죠? 근데 여기만 있어?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 그러니까 총 몇 개야? 2에 얘는 한 개씩 있겠죠. 최대최소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개? 8개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작년 광희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개수 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한 거고 당연히 셀에도 실려 있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건 범위가 있다는 거고 그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 정수의 개수가 아니라 점의 개수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은 2개씩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나머지는 풀만 할 것 같네요. 풀어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내가 저번에 그 택배 얘기 너네한테 해줬니? 택배 얘기 안 해줬어?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좀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택배를 시켰어. 택배를 2개를 시켰어. 2개를 시켜서 했는데 당연히 그 2개를 따로 시켰거든. 다른 데서. 근데 하필 그 2개가 택배사가 똑같은 거야. 택배사가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알잖아. 뭐 CJ가 있고 대한통운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롯데 택배가 있고 뭐 굉장히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은데 하필 이 택배를 다른 데서 2개를 시켰는데 택배사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택배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철산동에 사니까 철산동을 관리하는 택배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택배사에서 이렇게 쭉 물건을 받아서 배포하는 그런 형식이야, 택배가. 근데 이제 똑같은 다른 데서 주문을 했지만 다 같은 택배사니까 그거를 한 명이 들고 온다 하고 나한테 연락을 준 거야. 보통 이제 연락을 줘요, 택배 오기 전에.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 오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 사이에 이 2개가 같이 온다 라고 내가 문자 2개를 받은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날 수요일날 시켰으니까 목요일이겠지.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띠링 울리더니 도착을 했대. 집에다 갖다 놨대. 집 앞에다가. 그러면서 요즘은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 음식 시키는 거랑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 택배 다 집 앞에다 놓고 간다고. 근데 사진을 아무리 봐도 수업 끝나고 이제 집 가면서 사진을 아무리 봐도 택배가 없는 거야. 한 개가. 그러니까 사진에 택배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배달 완료, 배송 완료는 2개가 뜨는 거야. 문자는. 근데 사진은 1개야. 뭐지? 하고 이제 그게 박스가 좀 컸었거든. 1개가. 아 그럼 뒤에 숨겨져 있나 보다. 그 박스에 가려져 있나 보다 하고 집을 갔어. 근데 없어. 실제로 1개밖에 없어. 근데 그때 내가 퇴근하면 저녁이잖아. 저녁이니까 전화해도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고객센터도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연락을 했어. 하나밖에 없다. 분명히 온 건 2개인데 하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찾아보겠대. 1개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분명히 2개를 갖다 놨다는 거야, 택배 기사님이. 근데 사진에도 1개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사진에도 1개밖에 없지 않냐 했더니 이제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내 택배가 하나가.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개를 같이 갖고 와서 하나는 두고 하나는 다른 층에 둔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 2개 같이 들고 왔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위층 아래층을 봤어. 근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렸지. 금요일날 그 연락을 했으니까 기다렸어. 근데 연락이 없네? 찾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네? 나는 또 수업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못 하잖아. 기다렸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니까 고객센터가 안 해. 일요일도 안 해. 그래서 점점 이제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시킨 택배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평일이 딱 되자마자 평일 아침 9시부터 하더라고. 고객센터가 아침 9시에 바로 전화를 했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금요일날 얘기를 했고 금, 토, 일 다 연락이 없고 주말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직도 찾고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찾은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찾을 건데. 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뭐라 했어 내가. 근데 그 상담원한테 뭐라 해봤자 해결될 게 없잖아. 없어진 건 택배기사가 잃어버린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랑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하게 하더라고. 택배기사를 연결해달라니까 그럴 수는 없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 상담원을 사이에 두고 나랑 택배기사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야. 그때부터. 그럼 내가 전달을 하면 그걸 택배기사한테 전달하고 그걸 이제 택배기사가 상담원한테 전달하고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를 듣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알겠으니까 오늘까지 어떻게든 찾아놔라. 안 되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 알겠대.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 월요일날. 결국 못 찾았어. 그래서 화요일이 됐어. 내가 월요일날 그렇게 화를 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화요일날. 연락이 와서. 아,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주겠다. 근데 그걸 이제 사고 접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사고 접수를 해주겠대. 사고 접수를 해서 그 물건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겠대. 근데 그 사고 접수는 본인들이 할 수 없대. 그러니까 택배사에서 그 배송업체, 그러니까 발송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사고 접수를 해. 나도 사고 접수를 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사고 접수가 돼야 나한테 배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둘 중 한 명이 사기칠 수도 있잖아. 내 입장에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사기칠 수가 있고, 택배기사한테는 택배회사는 다 배송을 해놓고 배송을 잘못했다고 해놓고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빼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 둘 다 해서 똑같은 물건을 해야 새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테니까 나한테도 하라는 거야. 거기서 1차로 화가 났어. 근데 뭐 납득은 돼. 납득은 돼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끊고 이제 사고 접수를 해서 수요일 날 받았어. 결국 물건을 받았어. 그걸 다시 보내줬어. 다시 보내줬어. 근데 갑자기 저녁에 문자가 띠링 한 번 더 울리는 거야.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낮에 받았거든. 받았어.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 저녁에 띠링 한 번 더 울리는 거야. 근데 봤더니 택배가 온대, 나한테. 난 시킨 게 없는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택배가 또 온대. 그래서 도대체 뭐야 하고 들어가 봤어, 홈페이지에. 근데 안 왔던 그 택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류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낑겨 있었던 거야, 내 택배가. 근데 그 낑겨 있던 주변의 택배들이 다 나가니까 내게 보이는 거야. 근데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내게 있으니까, 내 이름이 박혀있고 내 주소가 박혀있으니까 나한테 보낸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 이제 준다는데 난 이미 받았거든, 수요일 낮에. 받았는데 또 준다니까 조용히 있었어. 가만히 이제.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또 울려. 이제는 그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온다는 연락이야. 또 오늘 낮에. 그래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본사, 그러니까 발송했던 업체랑 얘기가 됐나 봐. 택배 회사에 다시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반품 처리됐다고. 그래서 괜히 하루 사이에 기분만 좋고 한 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가 결국 반송됐어요. 결국 반송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 별의별 일이 있었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네 나중에 택배 근데 너무 그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켰는데 이번 일주일 만에 받았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해결은 됐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또 봅시다. 보시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D는 R이면 다 돼. D는 R이면 그 접선이 뭐든 간에 D는 R이면 다 돼.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 접선의 방정식에는 지금 책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유형은 원 위에 한 점을 줄 때, 첫 번째 유형은 원 위에 한 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어. 그리고 그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그 원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찾아라 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처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접하고, 얘는 기울기구나. 다시 그냥 원 위에 한 점, 어떤 원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25라는 애가 있어.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이 원 위에 3,4라는 점이 있겠죠. 맞지?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애야. 그런데 거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2야. 라는 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원 밖에 한 점을 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똑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원 밖에,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 맞죠? 이 접선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D는 R을 활용해서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3,4라는 한 점을 줬잖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우린 결국 접선을 구할 건데 접선은 직선이거든? 맞죠? 결국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직선을 구할 건데 한 점을 줬네?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맞아? 계속 얘기했잖아.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돼. 근데 그 기울기와 한 점을 주는 방식, 우리가 구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야.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직선이야. 직선인데 한 점을 줬어.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맞죠? 기울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직선을 뭐로 설정해? y는 기울기 m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기억나?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그럼 얘와 얘가 접하네? D는 R이네? 이렇게. 두 번째, 기울기가 2라고 줬어.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 한 점만 알면 되지. 즉, 우리는 직선을 어떻게 설정해? y는 2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D는 R 하면 돼. 마지막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을 줬어. 원밖에 한 점을 예를 들어서 5,11에.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설정해? y는 기울기 m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라고 설정해. 그 다음에 D는 R을 써.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어 얘들아. 한 점을 주면 기울기를 설정하고 기울기를 주면 한 점을 설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D는 R로 다 풀리는 거야. 그치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3번 같은 문제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수가 많다 보면 점점점 이제 풀이가 길어지거나 늘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각 유형별로 일단 D는 R로 푸는 건 아셔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는 원의 방정식과 접선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전부 다 D는 R로 풀 거기 때문에 일단 D는 R로 푸는 건 정석적으로 다 알아두시되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원 위에 한 점부터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원 위에 한 점부터 볼 건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 위에 한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x제곱은 x 곱하기 x지, y제곱은 y 곱하기 y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이렇게 쪼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25의 형태로 쪼개. 근데 3,4는 얘 위의 점이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죠? 맞지? 근데 대입할 건데 하나에만 대입해. 이렇게. 그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3,4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해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엔 이렇게 씁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돼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한 번만 더 활용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라는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이 위에 한 점을 찍어보자. 이 위에 한 점 6,5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 위에. 여기서 얘와 접하는데 6,5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 제곱을 둘로 다 쪼개. 제곱을 둘로 쪼개. 이런 식으로. x-3 곱하기 x-3이겠죠? y-1 곱하기 y-1이겠죠? 그게 25야. 그 다음 어떻게 해?
6,5를 한 개씩만 대입해. 그럼 얘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 나와. D는 R을 왜 안 쓰는지 알겠지? 이해돼? 뭔 소린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을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와 접해. 그러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에요. m은 기울기, r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즉 집어넣으시면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이 5니까 5의 루트 2 집어넣으시면 5가 끝이에요. 기울기가 2인 접선. 아까 얘기했죠?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뿔마니까 2개 나오는 거야. 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항상 2개씩 있을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얘와 접해. 얘와 접해. 근데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지. 그럼 상관없거든? 근데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지금 X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X자리에 뭐가 바뀌었니? X-3으로 바뀐 거죠? Y자리가 뭐로 바뀌었어? Y-1로 바뀌었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X를 X-3으로 Y를 Y-1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Y-1은 기울기 M, 기울기가 2죠? 기울기 2에 X-3에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외워야겠지. D는 R로 할 바에는. 이해가? 괜찮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공식으로 풀 겁니다. 그리고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공식은 외우기 너무 쉬워. 이렇게 시계 형태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만 외우면 돼? 제곱을 쪼개서 하나씩 대입하겠다. 뭐가 나왔을 때? 원위에 한 점이 나왔을 때. 근데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mx 뿔만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울기, 다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원의 중심을 a, b로 설정하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x의 마이너스 a는 y의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외울 때 얘로 외우세요. 우리가 원래 보통 원의 중심을 a, b로 두니까 원의 중심이 0,0이면 그냥 위에 식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원의 중심이 3,1이면 3,1 넣으시면 되는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 공식으로 풀어주시고 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이 나왔다. 얘는 귀찮아요. 얘는 귀찮은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첫 번째 D는 R을 활용해서 푸시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얘는 좀 독특해. 봐봐. 아까처럼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래서 얘를 5,10이라고 둘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만 그릴 수 있니? 접선을 또 어디서 그릴 수 있어?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접선이 몇 개씩 나와? 얘는 항상 2개씩 나오고 얘도 항상 2개씩 나오고 얘는 1개만 나와. 이렇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얘를 5,10을 지나는 거니까 y는 기울기 m의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썼잖아. 그 다음 전개해서 D는 R을 썼잖아. 그게 첫 번째 방식인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방식으로 그냥 푸세요. 첫 번째 방식으로. 왜냐면 얘는 따로 공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이 상황에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접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접점을.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첫 번째로 우리가 풀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직선이 나오고요. 근데 그 직선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계산이 길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럼 접점을 찾으려면 얘와 얘를 지금부터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해서? 얘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 맞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 그냥 접선을 물어볼 때는
정확히는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D는 R로 푸세요. 그치만 문제에 따라서 접점을 물어볼 때는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왜 여기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한 거야?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한 점을 줬으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뭘 물어볼 때도 있다? 접점을 물어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접점을 물어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 쭉 지워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처럼 일단은 식을 좀 줄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애가 있고 이 원 밖에 한 점 5,10에서 5,10이 아니라 5,10? 5,10을 합시다 그냥. 5,10에서 얘에다가 접선을 그리겠다. 그랬을 때 그 접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D은R을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접점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이 위에 한 점인 뭐 A, B라고 할까요? 이 위에 한 점인 A, B를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A, B는 얘 위에 한 점이니까 첫 번째 식 뭐가 나온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야. 따라왔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여기다가 접선을 그린 거잖아. 그리고 우린 얘를 접점이라고 한 거잖아. 맞죠? 그치? 접점이 A, B지? 여기 봐봐. 원 위에 한 점이야. 원 위에 한 점 3,4에서의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위에 한 점 A, B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25라고 쓸 수 있죠. 얘는 A, B가 얘 위에 있다. 얘는 A, B에서의 접선이다. 근데 그 접선이 어디서 그린 거다? 5,10에서 그린 거다. 그럼 그 접선은 5,1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림상 원이 이렇게 있고 5,10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고 이 접점을 우리가 지금 A, B라고 가정을 했다고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얘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A, B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죠. A, B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라고요. 근데 그 접선이 지금 뭘 지나냐고? 5,10을 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5,10을 대입하면 5A 플러스 10B는 25. 5로 나누면 A 플러스 2B는 5가 되겠죠. 맞니? 따라왔어?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접점이 나와요. 이해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이 나오면 문제가 조금 계산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접선을 물어보면 접선을 미지수로, 접점을 물어보면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호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쉬운 두 개입니다. 쉬운 두 개입니다. 필수 예제 15번,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두 가지 경우. 필수 예제 15번,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두 가지는 공식으로 풀라고 얘기했어요. 공식 활용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공식 외우라고 잘 안 하는데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건 기억하기도 편하고. 됐니?
그럼 209번까지만 같이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17번까지만 딱 나갈게요.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209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와 직선 y는 x-1의 교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일단 교점을 구해야겠네. 그렇죠? 그럼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어넣겠다. 그럼 x제곱에 플러스에 x-1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2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는 0일 거고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일 거다. 그래서 3, 4에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4다라는 건데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4겠죠 당연히. 그치? 그 다음에 x에다 4 집어넣으면 y는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뭐다? 4,3이다. 그럼 뭐야? 문제가 바뀌었네? 저 원이 있다? 그 위에 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한다? 둘로 쪼개놓고 하나씩만 대입하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7번에 발전 문제라고 돼 있는데 발전 문제라기보다는 식이 좀 들어온 지저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줄게. 알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그럼 보자. 점 마이너스 2,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접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접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접선을 기준으로 봤더니 그 접선의 한 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맞니? 그러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하시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가 될 거고 정리해보시면 어차피 우리 일반형으로 바꿀 거니까 d는 알 쓸 때 일반형으로 바꿀 거니까 다 전개해보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 저기까지의 길이 d는 루트 근호야 뭐니? 아니 얘 분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호 빨리 그치?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0 집어넣으시면 2m 플러스 4가 되겠죠. 맞니?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얘가 뭐여야 된다? 반지름인 2여야 된다. 그러면 얘 반대로 넘기시면 이 일단 약분할까요?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 절대값의 m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절대값은 그냥 약분하셔도 돼요. 그렇죠? 절대값은 어차피 부호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는 안 바뀌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양변을 제곱하자. 얘 제곱하면 절대값 없어지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고 는 얘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m제곱 지워질 거니까 뭐가 된다? 4m은 마이너스 3이 되고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시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6 즉 2분의 3이니까 2분의 8 해서 플러스 2분의 5는 y 이렇게 쓰면 접선 몇 개야?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보지 않았어?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항상 몇 개? 항상 2개. 근데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한 개밖에 안 나왔네? 왜 그럴까? 분명히 접선은 2개여야 되는데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왜 그런 거야? 우리 접선의 방정식 중에 다시 직선의 방정식 중에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닌 게 딱 2개 있었어. 뭐였어?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해서 풀었어. 뭐의 형태로 푼 거야? 1차 함수의 형태로 푼 거야. 근데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도 있었잖아. 뭐? x축에 평행한 요런 애와 y축에 평행한 요런 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라고 불렀어? 얘의 기울기는 몇이야? y 증가량이 몇이야 얘는? 0이지. 우리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면 요런 애 y는 1이라는 요런 애는 y 증가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0이야. 기울기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거야? 0인 거야 기울기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얘면 여기에 0이라는 근도 같이 나와.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없다라고 불렀어요. 왜? x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0분의 무언가 기울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우린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돼. 그 말은 한 개는 기울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없다는 건 y축에 평행하다는 소리예요. x는 1 요런 애들인 거야. 그런데 얘가 뭘 지나? 어디서 접선을 그린 거야? 마이너스 2,4에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4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라는 접선을 하나 더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경우가 드문데 학교 시험엔 이런 문제를 참 잘 찾아서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하기 딱 좋잖아. 그래서 딱 기억해야 돼. 어차피 앞에 두 가지 유형은 공식으로 풀 거야. 공식으로 풀면 하나 나오면 한 개, 두 개 나오면 두 개 그냥 쓰면 돼. 상관없어 공식으로 풀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몇 개여야 되고 무조건 두 개여야 되고 만약에 풀었는데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 말은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없다는 소리구나. 기울기가 없다는 건 x는 1, x는 2, x는 3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뭐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4를 지나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구나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적어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을 가지고 푼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때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접점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접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처럼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만약에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접점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접점을 a, b로 설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가 될 거고요. a, b는 저 원위의 점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a, b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4가 되겠죠. 맞지? 근데 그 접선이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4를 지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을 그린 거니까. 그럼 계산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a죠. 는 4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는 2b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집어넣으면 2b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고 전개해보면 b제곱 4b제곱이니까 5b제곱 마이너스 8b 에다가 4, 4니까 없어서 는 0이 되고요. 그럼 b로 묶으면 5b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0 또는 5분의 8 나오죠? 그치? 그럼 a는 b에다가 0 넣으면 여기다 넣을까요? b에다 0 넣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b에다가 5분의 8 집어넣으면 여기다 5분의 8 집어넣으면 5분의 16에다가 2 빼는 거니까 5분의 6 해서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얘는 그냥 고지고대로 2개 잘 나오죠. 왜? 직선의 방정식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y는으로 안 썼잖아. 1차 함수를 안 바꿔서 썼잖아. 맞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얘는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언제 더러워지냐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계산이 더러워져. 무조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계산이 더러워져.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안 한 거야. 얘는 모든 경우에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계산은 더러워. 첫 번째 건 모든 경우에 쓸 수는 없어. 근데 그 아닌 경우가 드물어.
쓸 수 없는 건 굉장히 드물어. 그 대신 계산은 쉬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건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정신 차리고 얼마 안 남았다. 5분 남았다. 좀만 정신 차리고 보자. 음. 215번 한번 볼게요. 215번. (215번이)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략 학교 시험에 지금 학교가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작년에 한번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돼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0이래요. 그 다음에 1사분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거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걔는 EAH는 HB를 성립한다. 그러니까 EAH는 얘의 2배는 얘다 라는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는 소리겠죠. 맞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PAB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삼각형을 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근데 보면 얘가 지금 1대 2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특히 도형이 나오고 그 도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특히 이런 도형 문제고 계산이 길고 설명이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걸 따라서 풀어. 뭔 소리냐면 잘 봐. 원이 있대. 그런가 봐. 두 번째, 점이 있대. 그런가 봐. 근데 갑자기 원위의 1사분면 위의 점 P를 설정을 하지. 그럼 그걸 따라가. P를 설정하는 거야. 얘를 A, B라고. P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해. 근데 그 A, B가 어디 위의 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애 위의 점이야. 그럼 첫 번째 식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왔어? 이렇게 따라가. 두 번째, 거기에서 뭘 그렸대? 접선을 그렸대. 맞죠? 접선을 그렸으니까 또 따라가. A, B에서의 접선은 AX 플러스 BY는 4라는 애야. 맞죠? 그리고 그 접선이 X축과 만난대. X절편이래. 그럼 Y에다 0 집어넣죠.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 그럼 X는 뭐 나와? A분의 4가 나와. 그러니까 이 점은 A분의 4,0이야. 여기까지 생각한 거 없어. 그냥 따라간 거야. 맞죠? 그랬더니 1대2가 나오네? 요 좌표가 몇이야? A죠? 요 좌표가 마이너스 2고 요 좌표가 A분의 4예요? 맞아? 괜찮지? 근데 1대1에 요 길이 몇이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우리 항상. 그 뭐야? A 플러스 2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야? A분의 4 마이너스 A잖아. 는 1대 2다 하면 A 나와 안 나와? 나오지. A 집어넣으면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고민할 게 뭐야 이게?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이래. 많이 이런데 도형이 나왔는데 그 도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 도형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면 풀려.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얘를 딱 보고 풀 수 있으면 가장 좋아. 그게 제일 베스트야. 문제를 읽는다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쭉 따라가서 문제의 풀이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따라가 봐. 그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그냥 풀 수 있거든? 이런 문제 어려워하잖아 보통. 알겠죠? 이렇게까지 따라가시면 풀립니다. 따라가시면 풀리고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차리자. 216번. 얘도 해야 돼. 얘도 해야 돼. 얘는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봅시다. 216번은 하나의 유형으로 볼 건데 뭐로 볼 거냐면 두 접선이 수직한다라는 유형으로 볼게요. 지금 0,a라는 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8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놓고 얘가 두 접선이 수직이래. 얘가 앞으로 우리가 도형으로 풀어야만 하는 마지막 유형입니다. 얘가 두 접선이 수직할 때 어떻게 풀 거냐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마지막 유형이야. 도형에서.
나머지는 도형으로 풀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푸냐? 얘는 정사각형을 떠올리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잘 봐. 원이 있어.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이 지금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이쯤 찍을까요?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랬는데 내가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쯤 그려야겠네. 접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점에서. 그랬는데 이 접선이 수직이래. 이 말이거든 지금.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직 내리고 접선에다가 수직 내리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지. 그럼 여기도 수직이죠.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야? 이 길이 뭐야? 반지름. 이 길이 뭐야?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되죠. 잘 봐. 이 원의 중심이 저 216번 문제예요. 0,3입니다. 이 원의 중심, 이 점이 0,a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2루트2입니다. 그럼 이 길이도 뭐도? 2루트2가 되죠? 그러면 계속 떠올리라고 그랬잖아. 도형 문제는 직각삼각형이라고. 1대1 대 몇? 1대1 대 루트 2.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다 하면 a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우리가 도형으로 풀어야만 하는 마지막 문제예요. 뭐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이 수직이다. 뭘 그려라? 정사각형을 그려라. 까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뭘 그리든 간에 마지막 개념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